고전시가 1강 원가. 고전시가 중에 이거는 향가의 향가. 향가가 신라의 노래를 향가라고 한다. 여기는 지금 8줄로 되어 있는 팔구체 향가야.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끝에 보니까 후구가 망했어. 망실됐어.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19체인 것 같아. 9하고 19가 기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원래는 10줄이었는데 8줄로 된 것 같아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 8줄로 되어 있는 향가이기 때문에 팔구체 향가라고 하고요. 당연히 향찰표기, 우리 글자가 없었을 때니까 빌려 쓰는 향찰표기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은 뭐 배경설화도 있지만 배경설화에서 자신이 믿었는데 님이 내가 믿었던 거랑 좀 다르게 나를 대했기 때문에 일종의 원망과 소외감을 느꼈어. 그런 의미의 원가다. 자, 해석해보자. 질 좋은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자,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죠? 질 좋은 잣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잣나무에 딱 매달려 있는, 가을이 됐으니까 늦가을쯤 됐어. 다 따거나 떨어졌는데 얘는 지금 매달려 있는데 질이 아주 좋대. 자, 요거는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경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배경설화는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계절적 배경인 가을이 나왔죠. 이걸 보면서 떠올리는 거죠.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너를 아주 무겁게, 신중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한 거야. 데려가겠다는 얘기는 너를 쓰겠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너를 믿는다는 거잖아. 그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하신 것과는 달리. 자, 요 달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원망과 소외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분명히 나를 끝까지 가겠다고 한 신하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갑자기 다른 신하들을 등용하고 나만 쏙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지요. 잣나무 가지, 즉 잣나무 앞에서 했던 맹세가 달라졌단 말이야. 낯이 변했어. 누가 변한 거야? 님이 변한 거죠. 여기서 왕이지만 버리신 겨울. 이 겨울은 우리가 의미상 본다면 상실의 계절이고 공허한 계절이고 쓸쓸함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내가 님을 믿었는데, 화자가 님을 믿었는데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쏙 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가득한 계절, 겨울과 유사하다. 지금 상황이 이런 뜻이야. 낯이 변했다는 게 님이 변한 거다. 알았니? 태도 변화. 달, 깜깜한 밤에 달, 연못, 공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달, 시간, 연못, 공간. 그것도 저 구석탱이. 지금 화자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달이 그림자가 내렸어. 근데 나는 연못에 달이 딱 그림자가 내렸으면 연못의 가운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 연못 끝에 구석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지나가는 물결. 자, 지나가는 물결은 님이고요. 그 밑에 모래로다. 자, 물은 쓱 지나가고요. 모래는 그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래는 누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화자겠지, 화자. 화자의 처지는 물결이 지나가는데 밑에 그냥 깔려있는 모래란 말이야.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자, 이건 이제 님에 대한 기대지, 기대. 모습을 바라본다는 얘기. 님이 저기 있네 기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모습을 바라보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절대적이죠.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화자의 현재의 상황을 의미한다. 알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질 좋은 잣이라는 것이 바로 가을이 됐고요. 아주 잘 익은 잣이잖아, 그지?
그걸 바라보는 화자가 가을이 됐는데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끝까지 님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도 나는 끝까지 변함이 없다, 매달려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 아니면 저기 왕하고 여기 지금 누구야, 신충하고 바둑도 썼잖아. 그 바둑 둘 때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잣나무 앞에서 같이 임금과 같이 있었던 신충의 기억, 추억, 좋은 거지, 그지? 그것을 떠올린다라고 생각해도 돼. 너를 중히 여기겠다,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잘 대해줘야 되는데 등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관리로서, 신하로서 찾지 않았다는 거고, 이거는 님이 화자에게 한 약속이다. 약속. 님의 말을 100% 믿었던 거지. 그런데 그게 낯이 변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 낯은 얼굴이잖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얘기고, 쓸쓸한 겨울처럼 느껴진다.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저 구석탱이 끝에 나는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지나가는 물결, 이건 님이고요, 즉 임금이고, 거기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모래, 그것이 바로 화자다라는 얘기죠. 낯이 변해버린 겨울.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낯이 변해버린 겨울. 이게 바로 전체가 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겨울처럼 쌀쌀맞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야. 그다음에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는 그냥 바라만 볼 뿐 같이 가지 못하고 있죠.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위에서 말했던 상실감이야. 상실감. 그래서 원가는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님, 여기서는 임금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 절망감,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화자는 나중에 배경설에 보면 님이 자기가 실수했나 그러면서 이 신충을 다시 등용하죠. 그러니까 등용하기 전이니까 스스로 있잖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 아직 일의 진행이 있는 과정이니까 마지막에 다시 등용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화자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목이 원가가 된 거다. 자, 나로 갑시다. 나는 진중음 이순신,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이 고뇌라는 게 여기서는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순신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뭐 당연히 나라에 대한 충성이지. 그런데 이순신이 활약했을 때가 언제? 임진왜란, 정의재란. 지금 왜구들이 출몰해갖고 나라가 위태로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고민, 이제 앞으로 싸울 거야. 여기 가정이 나오는데 평정하고 싶어. 내일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 그 직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깊이 고뇌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한시다, 한시. 자, 여기 한시 형식은 이게 5글자면 오원이라고 하고요. 8줄이죠. 율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글자 수가 5글자하고 7글자가 있고 4줄하고 8줄이 있어. 그래서 한시 형식은 5글자 8줄이면 5원 율시, 7글자 8줄이면 7원 율시, 5글자 4줄이면 5원 절구, 5글자 8줄이면 5원 율시. 여긴 지금 5원 율시에 해당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진중음, 진영 가운데서 지금 고뇌하고 하는 걸 써놓은 한시다, 한시. 우리가 말하는 한시, 5원 율시의 한시. 자, 봅시다. 한바다가 한은 크다, 넓다 그런 뜻이야. 그래갖고 옛날에 대전을 한밭골이라고 했어. 한밭. 대전. 한밭. 한바다니까 아주 넓고 깊은 바다겠지. 가을바람 계절 나왔고요. 불어오는 밤, 이거는 시간적 배경. 그래서 가을날 밤에 큰 바다가 보이는
누각에 앉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앉았어? 홀로 앉았죠. 이 말은 외로움이지요. 외로움도 되고 고뇌도 되고요. 고뇌는 여기 하염없이 생각하는 게 고뇌지요. 근데 여기서는 외로움이란 말이야.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누구랑 의논할 사람도 없어. 혼자 생각하는 거야. 하염없이 생각의 장기를 무슨 생각할까? 외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왜? 이제 앞으로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왜구들의 기세가 무섭단 말이지. 다 물리쳐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 임진왜란때 활약하다가 그 간신들의 모함에 벼슬을 다 잃어버리고 백의종군을 할 때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근데 나가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지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장군으로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이거 막 걱정하고 있잖아. 여기다 물음표 붙여도 돼. 네. 물음표 붙이면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고뇌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야. 자,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네. 그 큰 난리가 바로 임진왜란이고 외적이 쳐들어온 거죠. 업적은 나가서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어. 업적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린데 이거 다 그 조정의 간신무리들이지, 그지? 백성의 어떤 생명을 지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임금 선조보다 이순신을 더 따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한데? 그래서 이순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아니면 바보면 그냥 간신들이 말한 거 믿고 벌을 준 거겠지. 명성이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온 세상은 만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과 온 세상은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 거야. 자, 그래서 화자는 명성을 날리고 백성들은 그걸 다 알아줬단 말이야. 하지만 전쟁에 나간 성과는 많은 간신배들 때문에 그 업적이 깎아 내려지고 있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지. 대조야 대조. 대조는 아니다. 그냥 대조라고 하지 말자. 자, 그다음 변방의 근심. 변방의 근심은 누구야? 이 변방이라는 게 서울 말고 여기 지금 저 남해에 수군 통제사 이런 거 할 때 여수, 광양 이런 데 있었잖아. 그 변방이 있죠. 근심은 뭐야? 이거 외적이 쳐들어온 거잖아. 전쟁이잖아. 평정할 수 있다면, 자, 요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싸울 거다. 싸움 직전에 외로이 고뇌하고 있는 성우 이순신의 어떤 나라를 위한 충정, 이게 느껴지는 한시란 말이야. 자, 뭐라 그랬냐면, 평정하고 나면, 다 왜구들을 물리치고 나면, 도연명의 귀거래상, 너무 유명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귀거래 하면서 자기가 벼슬을 해서 물러나서 시골, 고향,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시거든. 한시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이거를 관용적 표현처럼 이거는 이렇게 써놓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그러면 전쟁에서 왜구들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전원 생활을 하겠다라는 게 성우 이순신의 삶의 지향점이다. 삶의 지향. 지금 나라가 위태롭으니까 먼저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바로 귀거래다. 귀거래. 알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오원율 씨의 한시였어. 자, 이건 역사적인 그 전쟁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활약했던 이순신이라면 요거는 전쟁 전에 지금 싸움 전에 어떤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고뇌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충성, 백성들을 생각하는 위국 충정의 마음이 느껴지는 한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 한바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순신은 한바다에 앉아 있고요. 홀로 누각에 앉아 있고요. 큰 난리를 당했어.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싶어 마지막에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화자는 있잖아. 해군, 뭐 통제사까지 했으니까 수군 통제사, 바다를 지키는 장수였는데 이 나라 걱정에 홀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처지고 지금 상황이야. 화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구를 물리쳐서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한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많은 사람들과 온 세상은 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어. 대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모함하는 무리를 말하는 거고, 온 세상은 업적을 알아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드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상반된 내용이라고 말하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승전결, 우리가 한시를 4단 구성을 하면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나눠. 기승전결하면 다른 거 없어. 기는 원래 일어날 기자야. 그러니까 시가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승, 그걸 갖다 이어받아서 전, 이게 펼쳐지는 건데 색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죠 여기. 그러니까 쭉 흐르다가 다른 얘기로 간 거야. 전, 결 마무리 짓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얘기하면서 끝났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 1번.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지은 시인의 표현 의도를 설명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요게 배경설화라고. 이야기란 말이야. 설화라는 건 이야기야, 이야기요. 34대 효성왕 때 신충이라는 사람이 지은 향가래. 향가를 산외가라고도 불러. 뭐 식구치 향가를 산외가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는 산외가라고 부를게요. 신라의 노래야 그냥 산외가.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 이게 배경설하고.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에 신충과 더불어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뒀어. 신충에게 훗날 내가 만약에 임금이 되면 그대를 잊지 않을 거야. 잊는다면 이게 약속한 거야. 이 잣나무가 증인이 될 거라네. 하지만 왕위에 오른 뒤에 태도가 변했어. 자, 상을 내릴 때 신충만 잊어버렸다. 소외감, 원망 뭐 이런 거겠지. 이 노래에 원가를 지어가지고 잣나무에다가 딱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고, 이 사실들은 효성왕이 신충을 다시 등용했대. 그때 잣나무가 다시 소생했대. 자, 그러면 신충이 잣나무에 이 시를 붙였을 때는 효성왕이 옛날에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자기를 등용하기를 바랐지. 바람이 이루어졌지.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지. 그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술적이라고 하는 거야. 뭐 마치 마법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걸 붙였더니 그렇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 질 좋은 잣을 언급하여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왕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치? 질 좋은 잣. 이 분명히 잣나무 앞에서 맹세했는데, 약속했는데 이거야.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이 말은 직접 인용했다면 이건 잊지 않겠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다짐을 환기한다. 낯이 변해버린 임의 태도, 임금의 태도, 분위기를 드러내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시간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가 저기 연못, 그림자 친 저 연못 끝, 거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처지를 얘기한 거야. 자, 지나가는 물결을 자신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는 왕이 되겠지. 모래는 화자를 의미하는 거. 화자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 화자는 님의 임금이 자기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등용한 거 그냥 볼 수밖에 없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 마치 모래가 지나가는 물결 바라만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 정답 5번 틀렸네. 바뀌었어.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바다, 가을바람, 이밤, 공간, 계절, 시간, 배경. 분위기가 드러나겠지.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이 잠기네. 시적 상황을 묘사해가지고 화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지. 그렇지. 홀로라는 게 외로움이죠.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라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태평해져야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정말 불안하고 국가적 재난, 외적이 출몰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죠. 변방에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이 가정이고요, 조건이고요,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위국 충정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답은 3번이 답이다. 도연명의 귀걸에 전원생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화자의 지향, 삶의 지향을 의미한다. 맞았죠. 세상의 모든 것, 이건 변해버린, 태도가 변해버린 님, 임금을 말하는 거고, 나의 온 세상은 자신의 명성, 이름을 알아주는 온 세상 사람들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가의 화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럼 상실감과 괴로움을 강조하는 거고, 나의 화자는 온 세상을 위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백성이고 나라고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온 일과 앞으로의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나를 알아주는, 내 명성을 알아주는, 업적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야. 2번, 가의 화자는 세상의 모든 것, 이게 님이며 임금이기 때문에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변해버린 믿었던 님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나의 온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죠. 스스로 막 뿌듯하고 그런 게 아니야. 자, 정답은 1번인데 3번은 틀린데 한번 찾아볼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대. 세상의 모든 것 자체가 님인데 무슨. 나의 온 세상은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화자가 얻게 된 전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의 세상의 모든 것은 화자가 원했던 것이지만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나의 세상은, 온 세상은 화자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며 머지않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꿈꿀 수 있는 것들 아니고요. 이것도 해석이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가의 화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여의게 된 것이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달라졌다. 아니, 화자에 대한 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지. 나의 화자가 온 세상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화자의 업적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온 세상에게 알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야. 계속해서 자신의 명성 이어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정답은 1번이 틀렸다.